깊은 숲속에는 카메라가 우연히 포착한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으스스한 생물부터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발견물까지 여기 정글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20가지 발견들을 소개할게요. 웨스트 버지니아의 빅풋. 2009년에 척은 아들을 데리고 버지니아의 검힐 지역에 새로 산 ATV를 테스트하러 갔어요. 그냥 재미로 그 타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죠. 숲속 얕은 개울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척이 나무 뒤에서 거대한 생물체가 나오는 걸 봤어요. 키가 2m가 넘고 어깨가 엄청 넓었으며 두꺼운 털로 덮여 있었는데 동물이라기보다는 사람처럼 움직였대요. ATV 엔진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러운데도 개울을 그냥 뚜벅뚜벅 건너가더라고요. 아빠와 아들 둘 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나중에 그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바로 검힐의 야수로 유명해졌어요. 지금은 버지니아 민간 전설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빅풋 비슷한 목격 사례 중 하나로 꼽히죠. 그 생물은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자기 갈 길을 뚜렷하게 가던 모습이었어요. 파인 밸리 로드의 생물. 한 무리의 친구들이 자정 조금 지나서 파인 밸리 숲길을 차로 달리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앞길에 예상치 못한 형체가 나타난 거야. 숲은 완전 조용하고 헤드라이트만 어둠을 뚫고 있었는데 이상한 생물이 천천히 차 앞을 가로지르더라. 그 뒤틀린 모양은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거였어. 모두 충격에 얼어붙었지. 걸음걸이가 엉성하고 부자연스러워서 관절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꺾이는 것 같았어. 몸은 털인지 비늘인지 아니면 병든 피부인지 모를 무언가로 덮여 있었고 영상 질이 낮은데도 축축하고 반짝이는 질감이 보였어. 그 생물은 그냥 길을 건너서 계속 가버렸어. 마치 차랑 사람들 따위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올림픽 국립숲. 워싱턴주 올림픽 국립숲은 울창한 지형에 짙은 안개가 끼고 휴대폰 신호가 안 터지는 구간이 길게 이어지는 곳이에요. 업로더 말로는 이 카메라는 버려진 사냥 오두막 바깥에 설치해서 밤에 야생동물을 관찰하려고 한 거였대요. 처음엔 적외선 불빛 때문에 화면 전체가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야외 복장을 한 남자가 현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마도 밤새 사냥하러 온 헌터가 쉬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몇 초 뒤의 화면 가장자리에서 창백한 형체가 나타났어요. 몸은 마르고 팔은 비정상적으로 길었는데 네 발로 걷는 동물처럼은 아니고 땅에 낮게 붙어서 움직였대요.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생물이 갑자기 덤벼들었어요. 카메라가 엄청 흔들리면서 남자가 의자에서 끌려 내려가고 계단 아래로 끌려간 뒤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형체는 나무 사이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갔죠. 업로더는 이 영상과 관련된 실종 신고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요. 사람들 반응은 극과 극인데 일부는 조작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크롤러라고 불리는 창백한 인간형 생물과 연결짓기도 해요. 깊은 숲에서 목격된다고 하는 그 존재 말이죠.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설명이 없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된 적도 없으며 수사 기록도 없어요. 지로나의 날개 달린 존재. 스페인 지로나 근처 숲에서 초자연 현상 신고를 조사하던 현지 사람들이 비인간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2006년에 탐험가 그룹이 손전등과 카메라를 들고 숲으로 들어갔는데 곧바로 땅에 피가 흘러있는 걸 발견하고 그 옆에 거의 3m는 되는 커다란 흰색 날개 2개가 떨어져 있었대요.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그림자 속에 이상한 생물이 앉아 있었어요. 라이트를 비추자마자 그 존재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그들과 눈을 마주쳤고 일행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죠. 그 날개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큰 미스터리예요. 유럽에 그런 순백색의 저만 한 크기의 새는 알려진 게 없거든요. 게다가 근처에 있던 피는 더 불안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요. 유럽 민간 전설에는 천사부터 악마, 그리고 그 중간쯤 되는 날개 달린 인간형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지로나 주변 숲은 오래전부터 이상한 빛과 소리가 목격되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2006년 이 탐험에서 기록된 게 아마도 기록된 역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곳에 존재해온 무언가일지도 모르죠. 민토 브라운 아일랜드 지오캐시.
테레사랑 저스틴이 세일럼에 있는 민토 브라운 아일랜드 공원에서 표시된 산책로를 벗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나무가지가 드리워진 아래에 숨겨진 탄약 상자를 발견했어.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낡은 노트북이 있었고 곧바로 그게 지오캣이라는 걸 알게 됐지. 안에 들어있는 로그북은 몇 년 전부터 쌓인 방문자들의 기록으로 가득했어. 사람들이 캐시를 찾은 뒤에 남긴 경험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발견이 좀 소름 끼쳤던 이유는 바로 그 장소 때문이야. 민토 브라운 아일랜드 공원은 원래 칼라푸야 원주민들이 살던 땅이었고 나중에는 농지로 쓰이다가 결국 공원으로 바뀐 곳이거든. 일부 구역은 일부러 개발하지 않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거의 사람들이 안 오는 잊힌 곳으로 남아있어. 그 지오캐시는 그런 외진 구역 깊숙이 어떤 길에서도 멀리 떨어진 데 숨겨져 있었어. 로그북에 적힌 많은 글들이 그 고립된 장소에서 느껴지는 불안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어. 누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이유 없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가장 섬뜩한 건 이런 메모 하나였지. 그게 나를 따라 차까지 왔어. 필리핀의 바위들. 이 클립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하는 이유가 있어.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드는 디테일 하나 때문에 그래. 낮에 촬영된 영상인데 위치는 비공개된 울창한 숲속이야. 카메라맨은 혼자 하이킹 중이었고 처음엔 별거 없어 보였어. 이끼 낀 바위들, 쓰러진 나무들, 움직이는 것도 없고 그러다 카메라가 큰 바위 쪽으로 움직이는데 노출된 뿌리 사이에 작은 검은 형체가 살짝 숨어 있었어. 사람 같은 모양인데 키가 작고 마르고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웅크리고 앉아서 카메라맨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이 필리핀 비사야 지방 민간 전승에 나오는 탐발러슬로라는 숲의 존재와 거의 똑같아. 이 존재는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길을 잃게 만드는 걸로 유명하거든. 전설에 따르면 한번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빼앗아 버린대. 탐발로슬로를 만난 사람들은 갑자기 방향을 잃고 익숙하던 길이 낯설어지고 몇 시간 아니 며칠을 헤매다가 아무 기억도 없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게 된다고 해. 모바일 홈묘지. 낮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새로운 숲길을 달리던 탐험가가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됐어. 멀리서 트레일러 프레임이 보이길래 굽이진 길을 따라가 봤더니 소름 돋는 광경이 펼쳐졌지. 나무들 사이에 거의 10여 대에 버려진 모바일 홈, 이동식 주택, 이 썩어가고 있는 묘지 같은 곳이었어. 많은 집안에 아직 개인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갑작스럽게 떠난 것처럼 느껴져. 벽에는 사진이 걸려있고 옷장은 옷으로 가득하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감이 그대로 놓여있거든. 싸움 흔적이나 자연재해 흔적은 전혀 없어. 그냥 완전한 방치 상태야. 어떤 사람들은 불법 투기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왜 물건들이 그대로 있고 최근까지 사용된 흔적이 있는지 설명이 안 돼. 가장 무서운 건 방문자들이 전하는 이야기야. 수십 년 동안 비어있던 집들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소리, 심지어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진짜 소름 돋지 않아? 외로운 캠퍼. 숲 깊숙이 혼자 캠핑을 하던 한 남자가 텐트 주변에서 희미하지만 끈질긴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 평소엔 벌레 소리랑 바람 소리만 가득한 곳인데 이건 좀 이상했지. 카메라를 들어 올렸더니 프레임 안에 이상한 형체가 나타난 거야. 멀지 않은 곳에 똑바로 서 있었는데 몸은 아주 마르고 머리는 크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멈춰 있었어. 어떤 연구자들은 이걸 그레이 외계인 묘사랑 비슷하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외딴 야생 지역에서 보고된 동굴에 사는 인간형 생물과 닮았다고 하더라. 물리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건 그 존재가 흔적을 남기지 않거나 아예 완전히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2013년 캠코더 폭로. 2013년 6월에 한 탐험가가 깊은 숲속에서 야생동물을 촬영하려고 캠코더를 썼어.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는데 갑자기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 뒤로 카메라 근처에 돌이 부딪히는 쿵소리, 그리고 가까이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어. 오디오 분석 결과 그 비명은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알려진 동물 소리터머 맞지 않았고 이상하게 높은 음과 낮은 음이 동시에 섞여 있었대.
돌이 부딪힌 건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던진 것처럼 보였고 그 뒤에 이어진 발자국 소리는 두 발로 걷는 걸음이었으며 천천히 카메라 주위를 빙빙 돌았어. 다가오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녹화가 끝난 뒤에도 그 탐험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주변 덤불에서 계속 움직임 소리가 들렸어. 돌을 던진 그 무언가는 떠나지 않고 그가 차 있는 곳까지 걸어갈 때까지 계속 가까이에 있었대. 다게스탄 가지 위 생물. 다게스탄의 울창한 숲을 탐험하던 캠퍼가 자신의 하이킹을 녹화하고 있었어. 처음엔 다 평범했는데 카메라가 갑자기 나뭇가지 위에 서 있는 기묘한 형체를 포착한 거야. 그 비율이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영장류떠머 전혀 맞지 않아. 머리가 너무 크고 팔다리는 너무 가늘었어. 제일 소름 돋는 건 완전한 정지 상태였다는 점이야. 다게스탄 숲에는 옛날부터 숲의 정령이나 변신하는 존재들에 대한 민간 전설이 많아. 오랫동안 꼼짝 않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인다는 거지. 어떤 전설에서는 낮에는 작은 인간형인데 밤이 되면 커진다고도 해. 그 생물을 발견한 순간 캠퍼는 이유 없이 강한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대. 그건 단순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본능 같은 거였어. 나무 속에서 빛나는 눈. 2019년 3월에 눈 쌓인 숲을 하이킹하다가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있었어. 카메라가 나무에 난 구멍 안을 찍었는데 거기서 이상한 형체가 보이더라.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빛나는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머리가 살짝 움직이면서 마치 하이커를 따라가듯이 추적하는 것 같았어. 영상에 나온 아이샤인, 눈 반사광, 이 일반 야행성 동물들과 전혀 달랐어. 보통 동물들은 특정 색깔로 반사되잖아. 사슴은 하얗거나 노란색, 너구리는 밝은 노란색, 고양이는 초록이나 노란색이야. 그런데 여기 눈은 창백한 청백색으로 빛나고 있었어. 이런 색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 게다가 위치도 엄청 이상해. 나무 구멍이 땅에서 대략 2m 반 정도 높이에 있었어. 대부분의 땅 동물들에게는 너무 높고 은신처를 좋아하는 동물들에게는 너무 노출되어 있지. 어떤 사람들은 올빼미라고 하기도 하는데 눈 사이 간격이 안 맞아. 훨씬 더 넓고 영장류처럼 보이거든. 실종자 초소. 아주 외진 야생 깊숙이 문명과 완전히 떨어진 곳에서 혼자 탐험하던 사람이 섬뜩한 광경을 마주쳤어. 임시로 만든 모닥불터가 있고 나무에 물건들이 걸려 있고 미국 전역에서 온 오래된 실종자 포스터들이 있었대. 근처에는 밧줄로 묶은 나뭇가지로 대충 만든 구조물도 서 있었어. 누가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정말 궁금해지지. 그런데 그 포스터들 때문에 이 발견이 단순히 이상한 걸 넘어 진짜 무서워졌어. 대부분 10년에서 15년 된 거고 다른 주 출신의 배경도 제각각인 사람들이야. 유일한 공통점은 모두 외진 야생에서 하이킹이나 캠핑하다가 사라졌다는 거지. 누군가가 이 포스터들을 모아서 여기까지 가져와서 오랫동안 이 장소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버려진 신발. 혼자서 오토바이 타고 외진 숲길을 조용히 달리던 사람이 이상한 걸 발견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흙바닥에 작은 낡은 신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발 주변에 발자국이 전혀 없어요. 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은 거예요. 신발은 분명 어린아이 거예요. 아마 걸음마 때는 아기, 그러니까 2살이나 3살쯤 됐을 아이 신발 크기예요. 주변 땅은 전혀 어지럽혀지지 않았고 발자국도 없고 싸우거나 급하게 움직인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가죽은 좀 낡았지만 썩거나 부패한 건 아니어서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정도 노출된 것 같아요. 끈 하나는 묶여 있는데 다른 하나는 없어졌더라고요. 이걸 발견한 게 특히 소름 끼치는 이유는 장소 때문이에요. 어떤 트레일이나 캠핑장에서도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완전 외진 곳이거든요. 아이가 있을 법한 곳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지난 5년 동안 실종 아동 신고가 하나도 없었대요. 오토바이 탄 사람이 당국에 신고했는데 수색했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이 물고 왔을 거라고 했지만 포식 동물이 신발을 물고 다니진 않잖아요. 청소 동물이라도 가죽을 망가뜨렸을 텐데요.
결국 그 신발은 그대로 남아서 숲속에 홀로 남은 미스터리가 됐어요. 카리브해의 관찰자들. 이 영상은 2022년에 틱톡에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몇 초짜리 짧은 클립이에요. 카리브해 외진 숲에서 밤에 찍은 거라고 해요. 현지 젊은이들이 오래된 오두막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궁금해서 가봤대요. 손전등이랑 핸드폰 카메라를 켜는 순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나무 옆에 두 명의 형체가 나타난 거예요. 둘 다 대머리처럼 머리가 없고 마르고 피부가 매끈매끈해 보였어요. 빛바랜 연한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고요. 얼굴은 표정이 전혀 없었고 눈은 빛을 엄청 강하게 반사했어요. 도망치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고 그냥 차분하게 카메라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촬영하던 사람이 완전 패닉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흔들리는데 그중 한 형체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자 다들 뛰어서 도망쳤고 영상이 끊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출이거나 장난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형체들을 카리브해 민간 전승에 나오는 듀피나 좀비라고 연결짓고 있어요. 밤숲에 나타나는 거의 사람 같은데 미묘하게 잘못된 존재들이라고 하죠. 버려진 장소랑 관련이 많고요. 특히 연한 새 곳은 불안한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장례 전통이랑 맞아떨어진대요. 그 젊은이들은 그 일을 겪고 나서 두통, 구역질, 그리고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해요. 텍사스 시티의 덤블. 2025년 8월 26일에 텍사스 시티에서 찍힌 영상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가로등 아래에 있던 커다란 덤불 같은 게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덩어리가 숨 쉬듯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가지들이 다리처럼 생겨서요. 초자연 커뮤니티에서는 바로 미국 전역의 크립티드 전설들이랑 연결 지었어요. 뉴햄프셔의 우드데블, 촉토 민속에 나오는 이끼 덮인 늪괴물, 에팔레치아의 그린맨 같은 것들이 다 나무인 척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죠. 이 전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은 공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덮치지 않아요. 만약 텍사스시티의 그 생물이 이런 패턴에 맞는다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존재들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자연에서 위장은 흔하지만 보통 작은 동물들한테만 해당되잖아요.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보면 가지 사이에 사람 눈높이에 눈 같은 모양이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생물은 얼어붙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자기 위장을 자신 있게 믿거나 그냥 들켜도 상관없다는 태도 같아요. 퀸즐랜드 의이, 퀸즐랜드 의이. 퀸즐랜드에서 야생동물 추적 카메라가 사슴이 지나가는 장면을 찍으려고 했는데 몇 초 뒤에 화면 오른쪽으로 어두운 실루엣이 스르륵 지나가는 걸 사람들이 발견했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호주에 알려진 어떤 동물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더라. 캥거루나 딩고라고 하기엔 움직임이 너무 부드럽고 사람 걸음걸이에 가까웠는데 팔은 보이지 않았어. 크립티드 연구자들은 이 형태가 원주민 이야기에서 수백 년째 전해 내려오는 요이, 그러니까 호주판 빅풋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했어. 제일 소름 돋는 건 그 그림자가 나타나는 순간 사슴이 갑자기 엄청 빨리 도망쳤다는 거야. 마치 뒤에 뭔가 있는 걸 느낀 것처럼. 요이는 오랫동안 호주 원주민 구전 전통에서 털이 많고 거대한 인간형 생물로 외딴 숲에 산다고 묘사됐어. 이 영상은 수천 년 동안 사람 눈을 피해왔다고 하는 그 생물을 우연히 찍은 몇 안 되는 기록 중 하나일지도 몰라. 일본의 요괴 석상들. 일본 이케라. 근처 산속에 조용한 등산로가 하나 있어. 숲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광경이 나타나. 나무로 만든 요괴 석상들이야. 일본 민속에 나오는 신비한 존재들 말이야. 길을 따라갈수록 석상이 점점 많아지고 분위기가 점점 더 으스스해져. 어떤 석상은 길 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 같고 또 어떤 건 등을 돌리고 있거나 작은 원을 그리며 서 있어서 조용한 의식을 하는 듯해. 요괴들은 자연과 영계 사이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숲이나 산과 관련이 깊지. 이 석상들은 여러 종류의 요괴를 엄청 세밀하게 조각해서 일부러 배치한 거야. 방문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석상 상태야. 오랜 세월 날씨에 노출됐는데도 나무가 거의 썩지 않았어. 어떤 건 아주 오래된 것 같고, 또 어떤 건 비교적 새거라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씩 추가된 것 같아. 현지 사람들 설명이 제각각이야. 어떤 주민은 수십 년 전에 은둔자가 만든 거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거기 있었는데 저절로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해. 몇몇은 아예 얘기 자체를 꺼내지도 않아. 등산객들은 계속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속삭이는 일본어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갑자기 추워지거나 심지어 방문할 때마다 석상 위치가 바뀌어 있다고 해. 이게 사람 짓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19세기 정착지. 울창한 숲 아래에 잊혀진 19세기 정착지가 서서히 비밀을 드러내고 있어. 이끼로 뒤덮인 돌담과 무너진 기초가 옛 농가 자리를 표시하고 있지. 그 담 한쪽에 1800년대 유리 용기가 하나 있는데 안에 정체불명의 유기물이 들어있어. 근처에서 탐험가가 거의 2세기 전 그대로 놓여있던 금속 유물을 발굴했어. 기중품들이 마지막 사용했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주민들이 서서히 떠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급히 떠난 것 같아. 특히 그 유리 용기가 수수께끼야. 외딴 정착지에서 유리는 엄청 비쌌거든. 내용물은 보존된 조직이나 식물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위약 표본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착민들 사이에 흔했던 민간 마술과 관련 있다고 믿어. 묻혀있던 금속 물건도 더 미스터리해. 모양은 도구처럼 보이는데 분석해보니 19세기 미국 금속 공예에선 볼 수 없는 특이한 미량 원소가 들어있대. 기원이 불분명하고 어쩌면 이 정착지보다 더 오래된 것일 수도 있어. 여기 살던 사람들은 공식 역사에 전혀 흔적이 없어서 이 정착지는 버려진 채로 기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체코슬로바키아의 비명소리. 옛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의 빽빽한 숲에서 한 등산객이 정말 섬뜩한 일을 겪었어. 거기서 빅풋 발자국으로 여겨지는 커다란 흔적을 발견했는데 잠시 후에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비명소리가 나무 사이로 울려 퍼지더니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대. 중부 유럽 숲은 중세 때부터 야생인이나 숲거인 전설과 연결돼 왔어. 외딴 지역에 털이 많은 거대한 인간형 생물이 산다는 이야기들이지. 발견된 발자국은 분명히 두 발로 걷는 흔적이었고 걸음이 길어서 키가 7피트에서 8피트 정도 되는 것 같았어. 발자국 깊이도 엄청나서 무게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발 중앙 부분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구조가 사람 발과는 다르지만 다른 크립티드 사례에서 자주 보고된 거였어. 다른 곳에서 녹음된 비슷한 소리들은 유럽에 알려진 야생동물 소리와 전혀 맞지 않고 의사소통보다는 겁을 주기 위해 내지르는 것처럼 들려. 등산객이 뒷걸음치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으니 영역표시 행동 같았어.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도망친 덕에 훨씬 가까운 조우를 피한 것 같아.